이제 본격적으로 당대표 선거 소식 전해드릴 텐데, 먼저 오늘 당대표 선거 결과 뉴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본격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영상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초박빙의 결과를 보였는데요.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최민희, 박선호 후보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첫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초박빙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충청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45.06%를 얻어 44.61%인 정청래 후보와 0.4%포인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10.34%에 그쳤습니다. 3명 후보 모두에게 순위를 매기는 선호투표 방식에서 1순위 표만 집계한 결과인데 당정 일치를 내세운 김 후보가 정 후보의 고향인 충청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역이고 그 지역문을 닫아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당정 갈등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저격하며 이번에도 김민석 후보와 협공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네거티브 헐뜯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김 후보가 첫 경선에서 접전 끝에 근소한 승기를 잡긴 했지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하면서 권리당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과 수도권의 경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22.35%를 얻어 1위를 기록했고,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은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계속됩니다. 네, 오늘 이제 충청권 선거 결과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뉴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이거 이제 숫자를 정확히 놓고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아까 보니까 뭐 어떤 분이 털레반 채널에서는 뭐 세종에서 이겼다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 이 정신 승리가 아니고 그건 정신이 나간 건데요. 그 누가 그래요? 개장수가 그러지, 걔가. 그 개장수가 참 어떠한 여건에서도 승리를 하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개장수가 매일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승리 요정 개장수. 이런 결과들을 보고도,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튜버들 입장에서 그동안 개장수가 이제 계속 사기를 쳐왔잖아요. 그 털레반들한테 거기 보면 그 개장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번 뭐 개장수랑 오랫동안 싸웠잖아. 걔네 행사를 하더라고. 그래 몇백 명 모여가지고 무슨 뭐 워크숍 비슷한 거를 하고 있던데,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나 하고 제가 사진하고 영상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봤더니 그 60대, 7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60대, 70대가 되면 좀 외로우시잖아. 그래가지고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장판 같은 거, 옥장판 같은 거 판다 그러고 어디 지하실 같은 데 막 모아놓고 막 꼬셔가지고 다단계로 파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 그런 거 이제 당할 만한 어르신분들이 참 많더라고. 그 개장수 방송에. 그런 이제 60대, 70대 그 여성 민주당원들, 이런 분들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지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희망회로 돌리는 방송을 해, 개장수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청래가 이긴다라고 막 사기질을 쳤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기질을 쳤잖아. 근데 오늘 깠는데 망했잖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이비 교주랑 비슷한 건데, 야, 휴거가 온다. 1999년 뭐 12월 31일, 야, 휴거가 와가지고 우리는 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리고 이제 1999년 12월 뭐
30일 날 모여가지고, 예? 이제 하늘로 막 떠야 되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그리고 뭐 돈이 뭐가 필요했냐? 어차피 우린 다 천국으로 갈 건데. 그리고 재산 다 내놔라. 뭐 이런 거 하잖아,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옛날에 199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뭐 휴거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이상한 분들이 야, 우리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막 이러다가 그 뉴스 카메라가 막 가가지고 그걸 찍는 거야. 자, 뚜 했는데 정적. 예?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이 딱 됐어. 그러니까 정적. 그다음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 주변에서. 그러면 그 교주가 싹 사라져요. 그럼 이 새끼 잡아라 그러고 막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야 거기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늘 투표 결과를 야 오늘 8월 1일 우리 청래당은 이제 휴거다, 승천한다 우리 청래당. 야 다 우리 이제 정청래 새 시대가 열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장수가 한 몇 달 동안 약을 팔았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뚜 하고 7시에 개표 결과 딱 나오는데 우와 이게 씨발 휴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야 그럼 완전 이건 이제 멱살 잡히는 거지. 그 아주머니들 그 흉하더라고. 제가 거기 그 개장수 아주머니들한테 개장수 욕하다가 그 서초동에서 집회하는데 개장수 욕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잡혔어요 제가 한번. 막 몸으로 막 미는데 와 힘도 세셔 그 아주머니 분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저도 그냥 자빠질 뻔했어. 그 아주머니들 막 와가지고 몸싸움하고 막 밀고 그래가지고 야 그런 이제 분들이 야 이 개장수 이 새끼 이거 야 왜 이게 승천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멱살잡이하고 막 가발 뜯고 가발 막 벗기고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진 게 아니다. 뭐 이따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개장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사기를 쳐야 돼요. 개장수는 야 계속 정신 승리를 해야 돼. 그리고 그분들도 그동안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야 혹시나 이길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방송을 보면서 뭔가 희망회로를 돌리는 정신 승리를 하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그 8월 17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모여가지고 부흥회하는 거예요. 야 뜬다 씨. 야 우리 몸이 뜬다 와. 아니 그동안 또 얼마나 갖다 바쳤을 거예요. 예? 개장수한테 그 개장수 아주머니들 개사랑 개사랑 아주머니들이 오늘 뭐 슈퍼챗이 뭐냐 엄청 바쳤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본전 생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아마 지금부터 탈출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어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 지금 이제 18만 명이 똘똘 뭉쳐 있어. 휴거가 온다고 믿고 김어준만 믿고 야 곧 휴거야.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갈 거야. 털보 천국 뭐 불신지옥 그런 거 있잖아. 털보 천국 불신지옥. 털보를 우리는 믿으면은 천국으로 가고 청래 천국으로 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17일 날 이후에 김민석 후보가 그것도 이제 큰 표 차이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야 씨발 사기 당했다. 쫙 빠지는 거예요. 쫙 빠지는 거야. 특히 저는 뭐 개장수는 사기를 그동안 너무나 쳐왔기 때문에 급격히 이제 부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한욱의 시대가 오는 거죠. 오로지 과학과 진실만을 가지고 방송을 해왔던 최한욱의 시대. 역시 평론은 과학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정치는 종교가 아니야. 막 우리 집 깨어나는 시청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냥 빨간 약 먹고 막 깨어나는 거야. 여기저기 17일 날 끝나고 나면은 막 깨어나는 거예요. 야 역시 정치는 과학이 정치는 종교가 아니다. 평론은 과학이다. 최한욱이 제일 과학적으로 평론을 한대더라. 최한욱이 김민석이 된다고 했다더라. 최한욱이 4명이 된다고 하더라. 5명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진짜 5명이 되잖아. 5명도 이제 제가 4명은 확실하고 5명은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5명이 돼. 야 그러면 진짜 제가 코페르니쿠스가 되는 거지 뭐. 진짜 정치평론계의 코페르니쿠스가 되는 거지. 그럼 사방에서 막 몰려듭니다.
체스트라다무스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막 여기 와가지고 최한욱이 최고다. 그때 저는 이제 대사면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 제가 차단했던 사람들을 8월 17일 날 대사면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확실히 젓는 거지. 막, 야, 평론은 과학이다. 촤. 예, 농담이에요. 웃기려고 하는 소리고. 제가 뭐 그런 거 보고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고. 아무튼, 예, 지금 뭐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다. 쟤네들이. 이제 무슨 말이든 지어내야지. 근데 그래봐야 2주인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개장수하고 그동안 이게 좀 미운 정도 정이라고, 네, 제가 한 4, 5년 싸웠어요. 개장수하고. 이게 싸우면서 정든다고. 지금 막상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제가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수를 위해서, 제가 조언 하나 하자면,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실토를 하고, 졌다라고 인정을 하고, 예, 다른 방향을 잡아, 지금. 계속 끝까지 2주 동안 우기다가, 나중에 가서 한 방에 다 날아간다니까. 응? 그 방송, 너는 정청래가 떨어져도 계속 유튜브 하면서 또 슈퍼챗을 수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정우님, 다음 대통령도 비노 비문 세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예. 윤영주님, 예, 까왕님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 전국 대의원에 가입했는데 제 지역의 권리당원에서도 투표하고 17일 대의원에서도 투표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대의원만 해야죠. 예, 대의원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인 1표가 됐으니까 큰 차이는 없죠. 인천 계양입니다. 몰라서 여쭙습니다. 대의원 투표도 카톡으로 하는지 화내지 마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의원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의원도 아마 카톡으로 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오게 될 겁니다. 크롱이님,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송1414님, 초코사이다 된 된장고구마 아웃,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있는 그대로, 예,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털레반 아주머니들한테, 예, 할레반 아주머니들한테 있는 그대로 현실을 알려주고, 나중에 진짜 가발 뜯기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너. 잘 생각을 해봐. 지금부터 조금씩 완충을 시켜야 돼. 비극적인 이 상황을 잘 인식을 시키면서 충격을 완충시키는 게 그게 좀 현명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투표 결과 분석부터 해드리죠. 예, 충청권 순회경선 1위 김민석 45.15%, 2위 정청래 44.61%, 그 다음에 송영길 10.34%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충청권에서는 뭐 당연히 정청래가 낙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들었어요. 예, 김민석 후보는 7% 정도 안쪽으로 차이가 나면은 선전한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뭐 조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10% 차이까지도 나지 않겠냐, 그러면 좀 박빙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저도 한 5% 안쪽으로 지지 않겠나 이렇게 봤어요. 예, 뭐 7% 10%까지는 아니고 5% 안쪽에서 정청래가 조금 앞서는 그런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놀라운 결과 나온 거죠. 예,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미세하지만 300표 차이로 정청래를 이기는 그런 결과 나왔고, 이게 아까 뭐 고번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서양님, 부울경 미키루크 선방하겠지만 대구에서 민주시민분들이 혼내주시길 믿습니다. 호남에서 털레유 끝장 응원드리고 임미애 의원님도 분발하셔서 꼭 최고위원 되시기를. 아니 미키루크 별거 없어요. 뭐 우리 김민석 후보님도 미키루크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영남권 부울경 지역에서도 새로 증가한 그런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 뭐 노사모 조직을 가지고 부산에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큰 승리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만약에 부울경 지역이 어쨌건 뭐 친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조금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충청권에서 어쨌건 김민석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부울경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날 거예요. 적어도 뭐 2, 3% 이상은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첫 주차가 힘든 주였는데 첫 주차에서 뭐 선전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순항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나름비님 사실상 친명 압승.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제가 송민석 후보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죠.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서 봐야 돼요. 결선까지 가는 걸 전제로 하면은 두 후보 지지율을 합쳐서 봐야 되는데 송민석 후보가 55%를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60%에 가까운 이런 당원들이 충청권에서 이제 정청래의 등을 돌린 상황이야. 여기서 60% 가까운 55%가 나왔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자 일단 부울경에서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죠? 아까 뭐 45%인데 제가 볼 때는 내일 뭐 6, 7? 최소한 이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충청보다는 부울경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40한 6, 7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예. 그리고 송영길 후보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부울경에서 60%를 돌파한다는 얘긴데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일 부울경에서 40한 7% 나왔다 이렇게 칩시다 우리가. 부울경에서 47%가 나오면은 인천 강원하고 TK 대구 경북에서는 몇 퍼센트 나올까요? 김민석 후보가?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예측하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충청권에서 45%가 나왔고 부울경은 충청권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45% 이상이 나올 거죠. 그럼 한 대략 47% 정도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인천, 강원, TK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거기서는 얼마가 나올까요? 김민석 후보가 50%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호남이에요. 호남. 예, 호남에서 지금 격차가 꽤 벌어지고 있는데 호남에서는 그럼 몇 퍼센트 나올까요? 충청에서 45%, 부울경에서 뭐 40한 7%, 그 다음에 뭐 대구 경북이나 강원, 인천에서 50%가 넘었다면 호남에선 여러분 몇 퍼센트 나오겠습니까? 호남이 이거보다 낮을까요? 호남이 인천보다 낮을까? 호남이 인천보다 낮겠습니까? 그리고 호남이 강원보다 낮을까요? 호남에서는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오늘 결과만 놓고도 김민석 후보가 단독으로 5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선호투표 결과 송영길 표까지 합치지 않더라도 송영길 표를 합칠 필요가 없어. 왜? 충청이 45인데 다른 지역은 충청보다 다 높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50%를 넘거나 50%에 육박하는 이런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가 제가 볼 때는 결선까지 안 가고 단독으로 50%를 넘는 그런 결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그런 충청권 경선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뭐 내일 어쨌건 부울경 결과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첫 주차에 이 정도로 선방을 했다라면은 그리고 이미 10% 이상 앞선 거예요. 그죠? 송영길 표도 대부분이 적어도 7% 이상이 김민석한테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45대 44가 아니고 55대 44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55대 44가 나온 거야, 사실상. 뭐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53대 뭐 47? 53대 47?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53대 47 정도가 이미 나온 상황이다. 근데 뒤로 갈수록 김민석이 더 유리하잖아. 유리하기만 합니까? 표수가 또 많아요. 표수가. 표수가 더 많잖아. 그래서 호남하고 수도권에 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 부울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50% 1차에서 50% 이상을 득표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이번 충청권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과 송영길의 지지율 합이 55%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10% 정도는 지금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나는 빈님, 부울경은 유 이재명. 게다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데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10%가 있는데 물론 이런 문제는 있어요. 송영길을 투표를 하더라도 2순위로 김민석을 뽑으면 김민석이 이제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계속 송영길로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송영길 후보가 10%가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김민석이 45%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송영길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송영길이 지금 당선될 확률이 없네? 즉 사표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이. 이게 송영길이 야, 송영길한테 표를 던져봐야 이게 대세에는 영향을 주기가 힘드네? 그러면은 송영길한테 투표하지 말고 김민석한테 그냥 몰빵을 해서 김민석이 50% 이상 득표를 해가지고 그냥 1차에 끝내는 걸로 하자. 괜히 불안하게 하지 말고. 이러는 유권자들이 다음 주부터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10% 나왔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송영길을 더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은 어쨌건 송영길 후보가 생각보다는 적게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야, 그냥 김민석한테 몰아주자, 과반으로 가자, 이럴 유권자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또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정청래 지지층, 오늘 털레반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털레반들 마음이 오늘 어땠을까? 우리가 역지사지,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봐야 돼요. 아까 정신승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털레반들은 거의 나라 잃은 분위기 아니겠어요? 야, 이거 충청에서도 지네. 그럼 이길 방법이 없겠네. 자, 그럼 다음 주부터 털레반들이 투표를 하고 싶을까? 예? 투표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이거 나가리구나. 에이씨. 갖고 뉴스 공장이나 보자. 매불쇼나 보자. 투표해봐야 안 되는구나. 하기가 싫잖아.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를 정청래가 의도를 했는데 지금은 밴드웨건 효과가 아니고 자포자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텄다, 씨. 그냥 가자. 그러면서 털레반 결집력이 떨어지게 돼요. 털레반 결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정청래 득표율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번에 실망을 크게 했을 거라는 거야. 적어도 충청권에서 다만 몇 %라도 정청래가 이제 승리를 했으면은 야,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면서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릴 텐데 충청에서도 정청래가 졌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털레반들은. 사이다TV님, 3자 구도에서 매직 넘버가 48인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는 우직하게 완주하시고 부울경 필승. 예. 그래서 털레반들 결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그 정청래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떨어지는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역 밴드웨건 효과. 야, 망했다 효과가 나타난다. 망한다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약간 중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당원들이 있어요. 나는 김민석도 나쁘지 않고 정청래도 나쁘지 않은데 나 정청래가 조금 더 좋아. 이런 유권자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정청래를 투표를 할까? 아니면 김민석한테 투표를 할까? 고민이 많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김민석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인데 뭐냐 하면 중도 성향은 이길 사람한테 투표하는 성향이 있어요. 약간 기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거야. 기왕이면 내가 투표하는 거
이길 사람한테 하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아, 뭐 내가 투표를 했는데 그럼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정치 저관여층이나 중도 성향의 이런 유권자들은 이길 사람한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뭐 약간 중도나 저관여층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김민석 쪽으로 저는 더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이제 밴드웨건 효과죠. 밴드웨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질 곳에서 이겼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밴드웨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김민석 후보를 찍을 분들도 일단 신나잖아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지금 막 투표 날짜 기다려지지? 그러잖아. 우리 동네는 언제 투표하지? 야, 나도 정청래를 심판하고 싶어. 그동안 이제 쌓인 스트레스를 분풀이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리 뉴 이재명, 친명 유권자들은, 당원들은, 야, 김민석한테 나 김민석을 집어가가지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나도 주인공이 될 거야.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야. 뭐 이런 이제 인식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럼 신나서 이제 투표하러 가는 거야. 신나가지고. 야, 신난다! 투표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김민석 후보가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5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래서 뭐 송영길 후보에게 투표하실 분들은 뭐 투표하셔도 돼요. 지금 뭐 김민석 후보가 1차에서 50%를 넘을 가능성이 뭐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즐기면서 뭐 그렇다고 긴장을 풀고 뭐 우리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투표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부터 즐기면서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은 불안해로 돌리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거, 신천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정청래, 유령 당원이 40만 명이 있는데, 이게 정청래 다 찍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아까도 어떤 분이, 호남에 신천지가 많다는데, 이거 호남에서 뒤집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신천지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은, 충청에서는 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가 초반전에 너무 잘했다고 보는 거야. 신천지를 확 눌러놨어. 신천지 이슈가 부각이 돼버리면서 신천지를 확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뛸 분위기도 아니고 신천지가 진짜 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도 규모의 영향력이 있다라면 충청권에 저런 결과가 안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좀 긴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쓸데없이 그죠, 자기 학대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기 학대야, 자기 학대. 우리 야 이거 큰일 난다 이러면서 괜히 왜 괴로워해? 2주 동안 혼자서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제가 평론은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주술식으로 타로 카드 돌려가지고 누가 당선될지 맞히는 게 평론이 아니에요. 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신천지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당원들의 저력이 있다라는 게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투표를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최고위원 결과 한번 볼까요? 최고위원도 분석을 좀 해드려야죠. 여기 보시면 최민희가 1위를 했어요. 22.35%로 1위를 했죠. 그 다음에 박선원 후보가 16.72% 2위를 했고요. 한민수가 14.11%, 그 다음에 서미화 후보가 13.62%, 김용우 후보가 13.62%, 이성윤이 10.92%, 그리고 임미애 후보 6.05%, 김용호 후보 3.6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던 대로 3명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잖아. 끝판이 나온 거잖아. 김용호 후보가 5위를 했는데 이게 참 공교롭습니다.
김용 후보하고 서미화 후보 지지율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김용 후보 찍은 사람들은 대부분 서미화 후보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박선원 찍을 사람들은, 임미애를 찍고, 서미화 찍을 사람들은 김용을 찍어라. 그러니까 A조 박선원 임미애, B조 서미화 김용,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이게 몰빵 타령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아직 전파가 많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이 전략 투표가 전파가 많이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미애 후보를 친명 진영 내에서 뭐 문빠니 조빠니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미애 후보가 6% 이상 득표를 했어요. 제가 볼 땐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봐요. 이거 대단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박선원, 서미화, 김용 3명 다 들어갔어. 그럼 이제 임미애만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미애만 끌어올리면 돼. 물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최민희를 우리가 수석 최고를 시킬 수는 없지. 그지? 그건 좀 자존심이 상하지. 그래서 박선원을 수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6%가량 차이가 나요. 6%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박선원도 1위를 최민희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함수가 복잡해졌어. 박선원을 1위를 만들고 임미애가 한민수를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서미와 김용이 일단 한민수를 끌어내려야 돼요. 한민수가 14.11%가 나왔는데 14.11%가 나왔잖아. 이게 이제 서미화하고 김용하고 1% 차이인데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겠죠.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민수를 일단 5위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임미애를 끌어올려가지고 한민수를 잡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김용호는 일단 포기해야 돼요. 제가 볼 땐 현재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김용호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건. 그래서 박선원, 임미애, 서미와 김용호로 가야 되고 박선원 쪽에 좀 표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김용호는 현재로서는 최민희가 22.5%를 받았기 때문에 최민희까지 5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김용호가 잡는 거는 너무 격차가 커요, 이거는. 당장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최민희가 이제 계속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막판에 가서 뒤집기를 하면 됩니다. 막판에, 마지막 주에, 막판에 뒤집기를 들어가 버리면 돼요. 충분히 막판에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명 당원들은 박선원, 임미애를 한 조, 그 다음에 서미와 김용을 한 조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가면은 박선원이 득표율이 높기 때문에 임미애가 자동적으로 많이 끌어올려지겠죠? 많이 끌어올려지겠지? 예. 그러면서 상황을 봐가지고 떨어지는 후보가 있으면은 떨어지는 후보 쪽으로 좀 표를 몰아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재밌는 게, 자, 보세요. 최민희가 22.35%를 받았죠? 22.35%를 받았으니까, 1인 2표니까, 이게 실제 받은 표는 몇 표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죠, 실제 받은 표는. 1인 2표니까 최민희가 실제 받은 표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민희를 찍은 당원들이 충청권에서 44.7%가 되는 거예요, 그죠? 최민희를 찍은 사람이 44.7%죠. 그리고 최민희를 찍고 한 표는 한민수, 한 표는 혹은 이성윤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성윤하고 한민수의 표를 합치니까 25% 정도 되죠. 25%. 조금 더 높긴 해요. 각자 또 뭐 받을 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근데 최민희가 받은 표가 44.7%인데, 자, 여기 보세요. 정청래가 받은 표가 44.61%예요. 이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정청래 찍은 사람은 최민희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최민희가 44.7, 정청래가 44.61이 나왔잖아. 최민희 표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청래를 찍은 사람 표가 최민희 표고, 그죠? 정청래를 찍은 사람들이 그대로 최민희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최민희를 찍은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최민희를 찍은 사람들이 자, 한민수 혹은 이성윤을 찍었다라는 얘기야. 즉 청래당 후보, 친청 후보들의 표의 총합은 정청래 득표율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청래가 지금 충청권에서 득표한 게 최고 득표율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뒤로 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제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예. 떨어질 확률이 뒤로 갈수록 높기 때문에 쩔레 3남매 총합 에코님 47.38%. 그쵸.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죠.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셋을 다 합치면은. 즉 정청래 득표율과 청래당 득표율은 연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정청래 득표율이 줄어들수록 청래당 득표율은 줄어들고 김민석과 송영길의 득표율이 늘어날수록 친명 후보들의 득표율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지금 접전을 하고 있죠. 최민희와 박선원이 접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민수, 서미와 김용, 이성윤이 접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격차가 점점 벌어질 거라는 거야. 서미화가 3위로 올라가고 김용이 4위로 올라가고 한민수는 점점 내려오고 이성윤도 점점 내려오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 투표 결과만 놓고 야, 이거 3명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앞으로 친명 후보들은 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 오늘 최민희가 받은 건 최고치인 거예요. 22.35%는 최고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박선원 후보와 6% 차이인데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점점 내려올 거다. 게다가 박선원 후보는 호남 출신이에요. 호남에서 표가 가장 많은 호남에서 박선원 후보 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박선원이 1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 여러분. 그죠? 박선원이 1위로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몰빵을 하지 말고 임미애한테 표를 주면, 자, 임미애는 6%를 받았는데, 자, 이게 TK에서 얼마가 나올 줄 몰라요, 임미애가. 부울경하고 영남권에 5% 가산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충청권에서 6%를 받았지만 TK 후보가 유일하기 때문에 임미애 후보가 TK에서는 1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TK에서는 1위를 할 가능성이 높겠지. 거기에 5% 가산점이 들어가요, 임미애는. 그러니까 제가 6% 받은 거를 선전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야. TK에서 임미애 몰표가 나오고 5% 가산점까지 거기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임미애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6%면은 이성윤을 따라잡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성윤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고, 한민수와의 격차 아직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만 TK 쪽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임미애가 충분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민수, 이성윤까지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부울경까지는 뭐 투표가 끝났으니까 내일 결과까지 보고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음 주에 우리가 전략만 잘 짜면은 김민석 당대표 50%를 득표를 해서 1차에 이제 승리를 하는 이런 결과를 여러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슬로우TV님, 안녕하세요, 최평님. 부울경 김민석 52, 송영길 15 예상됩니다. 오늘 청래 찌그러진 면상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뭐 부울경 그런 정도 만약에 나오면 이제 끝난 거죠, 내일 부울경에서. 근데 50%를 넘을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제가 뭐 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원들 믿는다고. 우리 당원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정도 수준의 결과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임미애 후보까지 5위 안에 넣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임미애까지 5위 안에 넣고
마지막 주에 최민희가 좀 떨어진다. 점점 떨어질 거예요, 최민희가. 내일 부울경에서도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저는 이제 10%대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부울경에서 이제 좀 더 떨어지고, 다음 주에 최민희가 10% 초반대로, 10% 초반대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최민희, 김용호의 마지막 몰빵을 다 해가지고, 우리 수도권 당원들이 김용호의 몰빵을 해가지고 5대0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판세 분석 잘 이해되시죠, 이제? 요 정도 말씀 좀 드리고, 4대1은 충분히 가능하고 5대0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현재 최민희가 1위를 하고 있지만 저게 최민희의 최고 득표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선원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고 최민희를 5등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럴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희망을 버릴 것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대2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오늘 결과 이미 3대2가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은 김용 후보가 5위를 했는데, 김용 후보하고 이성윤하고 차이가 3%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오늘 이성윤이, 오늘 생일이에요, 이성윤. 이성윤 생일이야, 오늘. 오늘 인생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날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성윤은.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야. 김용하고 서미와 이성윤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한민수는 아마 내일 뒤집힐 수도 있어요. 이게 차이가 서미화 후보하고 1%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내일이면 한민수가 5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이면 한민수가 5위가 된다. 그러면은 임미애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성윤, 한민수 차례로 제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몰빵을 하자고 그래? 어리석게.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 왜 4명 할 수 있는 걸 3명을 만들려고 합니까?